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잠을 자려고 누우면 팔이 끊어지는 것 같고 아프며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기도 힘들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 때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아팠거나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깨가 결리는가 싶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방치해 두었다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파지고 아프니까 팔을 더 안 쓰게 된 것이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은 결국 안 쓰다 보니까 못 쓰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증상을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이라는 단어는 사실 병명이 아니라 병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오십견의 50이란 나이가 50이라는 말이고 견이란 어깨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증상이 나이 50쯤 됐을 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인데요. 요즘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며 갈수록 젊어지는 추세이죠. 스트레스가 많은 요즘에는 30, 40대에 주로 나타나지만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20대까지도 오십견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이란 말은 없고 어깨 통증으로 인해 어깨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견비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견비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혈 및 바람과 추위와 습기를 뜻하는 풍, 한, 습 등 외부의 나쁜 기운, 담, 기혈 허약,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어혈인데요. 어혈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타박상 등으로 인해 생긴 나쁜 피가 어깨 인대, 근육, 관절에 정체되어서 손상을 입히죠. 어혈로 인한 견비통은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고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주경, 야중 현상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외부의 사기가 어깨 관절이나 근육에 침범하여서 이 부분의 경락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불통즉통이라고 하여서 경락이 막혀 소통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동의보감은 팔이 풍한습에 나쁜 기운의 침범을 받거나 팔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잠을 자면 추운 기운의 침범을 당해서 어깨와 팔이 아프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력이 약해도 기혈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아서 견비통이 생겨 팔을 들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경락이 막히면 어깨나 팔 등이 당기고 아프게 되죠. 또 담이 경맥을 막아버리면 통증이 팔의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십견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십견은 얼어버린 것처럼 어깨가 굳어서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뒤로도 잘 돌아가지 않으며 억지로 올리면 부러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십견처럼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어깨가 아픈 증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십견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단순한 어깨 결림이나 디스크 증상인 경우도 있고 근육이 파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십견과 잘 구분해서 경우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하죠.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깨 관절이 굳어서 그 가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나 머리 손질을 할 때 등 여러 가지 일상생활 중에 팔을 올리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런데 어깨가 아프기는 하지만 팔이 올라가기도 하고 뒤로 잘 돌아간다면 이것은 오십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 주변의 근육이 피로해져서 뭉친 경우가 가장 흔하지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에도 어깨와 팔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거나 뒤로 젖힐 때 어깨와 팔이 아프고 손의 감각이 이상한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죠.
오십견은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십견이 아닌 경우 자기 스스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더라도 남이 올려주면 올라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파열되는 바람에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지만 관절은 멀쩡하기 때문에 남이 들어 올리면 올라가는 것이죠. 오십견의 증상 중 하나는 밤에 잘 때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관절염이나 신경통은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들지만 오십견은 밤이 되어 누우면 더 심하게 아파지죠. 오십견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어깨 주변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을 입는 경우, 장시간 같은 자세로 꼼짝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 택배업 같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이처럼 외적인 원인, 즉 무리하게 힘을 쓰는 바람에 근육이 고장나는 것은 비교적 치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내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증상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우리 몸에서 어깨는 관절 중에 움직임이 가장 자유스러운 관절입니다. 그래서 상하, 전후, 좌우 360도 모두 다 움직이죠. 어깨 관절은 가장 자연스러운 만큼 관절이 망가지기도 더 쉽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어깨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체조입니다. 체조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체조 기억하시나요? 그때 배운 국민체조만 정확한 동작으로 매일매일 해주어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팔 돌리기, 노젓기 등과 같은 동작이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요. 체조 이외에 평상시 어깨 힘이 약하거나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으로 어깨를 풀고 나서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십견이 생겨서 고생하고 있다면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찜질을 할 때에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 할 때 15에서 20분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찜질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때 너무 뜨겁게 하는 것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할 때에는 따뜻한 찜질보다는 얼음 찜질이 좋습니다. 즉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할 때는 얼음 찜질을 하고 통증이 좀 가벼운 낮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되죠. 오십견이 왔을 때는 양방에서 시술하는 주사나 진통제에 의존하여 견디지 마시고 침과 한약치료 등을 병행하여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한약에서 시행되는 치료 방법으로는 침구치료,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한약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봉침요법이나 약침요법이 병행되기도 하지요. 침구치료는 통증이 나타나는 어깨와 그 주변에 연관된 경락상에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깨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추나요법을 이용하여 어깨 및 척추의 비뚤어진 뼈들을 제 위치로 맞추어 주지요. 인체의 근육과 뼈, 관절들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비뚤어지면 그 뼈가 둘러싸고 있는 혈관, 인대, 신경, 근막 같은 연부 조직이 붓게 됩니다. 이 경우 근육과 인대들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긴장하고 뭉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은 비뚤어진 부위를 맞추어 줌으로써 모든 것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한약요법은 오십견의 원인과 증상 및 환자의 체질에 따라 한의학적인 변증 시치에 의해 다양한 치료와 처방이 활용됩니다. 오십견에 대한 한약치료는 단순한 진통 효과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어혈을 풀어주면서 신체 상태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죠. 양방에서 시술하는 인대 강화 주사 등은
일시적인 통증을 감소시켜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되지 않고 더 큰 증상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대로 방치하셔서 더 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한방요법을 통해서 오십견에 대해서 부드럽고 부담 없는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